달콤한 디저트의 유혹, 달달하게 녹아드는 설탕의 맛, 탄수화물 중독 이상으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 달달함은 제공하면서도 열량은 제로, 제로 주스, 제로 소주, 제로 막걸리, 제로 조미료, 바야흐로 제로 열풍 전성시대. 그런데 제로 식품의 칼로리는 정말 제로일까? 제로푸드 열풍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전통주인 막걸리도 제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 전통주 스타트업이 차린 막걸리 제조장입니다. 막걸리 원료인 쌀을 씻어 밥을 안칠 준비를 합니다. 고두밥이 완성되자 곧바로 발효조에 넣고 숙성에 들어갑니다. 일반 막걸리 제조 과정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량 누룩을 사용해 쌀에 있는 당을 완전히 제거한 겁니다. 칼로리도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른바 제로당 막걸리인데 최근 당류와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추세와 맞물리면서 창업한 지 10달 만에 월 매출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다 더 넓은 소비자들에게 도달하는 게 국내에서는 목표고 나아가 세계로까지 우리 술을 좀 널리 알리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와 함께 가볍게 술 한잔 즐기고 싶은 젊은 층에 특히 인기입니다. 기존 막걸리처럼 텁텁한 맛이 아니라 이 막걸리는 좀 청량하고 깔끔한 맛이 있어서 목 넘기도 좀 부드럽고. 국내 막걸리 시장 규모는 2018년 4,500억 원대에서 3년 만에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도 남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사들하고 연계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판로를 확대해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로 막걸리에 이어 더위가 더해갈수록 제로 아이스크림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는데요. 제로 아이스크림 종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빙과 업체마다 제로 아이스크림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료와 주류에서 시작된 제로 열풍이 아이스크림으로 옮겨붙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의 집계에 따르면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설탕 제로 품목은 재작년 261개에서 지난해 590개로 2배 넘게 늘었고 지난해 생산액도 5,72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1% 늘었습니다. 특히 음료류 외에 빵류, 소스류 같은 설탕 제로 제품 생산액도 1년 전보다 2배 늘어난 5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경쟁이 심해지면 늘 무리수가 등장하죠. 설탕만 제로 정도로는 차별화가 어렵다고 보고 칼로리도 제로라는 홍보 문구까지 동원하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완전한 0칼로리는 아닙니다. 물이 아닌 이상 0칼로리일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불법 광고도 아닙니다. 현행 규정상 식품 100ml당 4kcal 미만이면 무열량, 당류가 0.5g 미만이면 무당류 표기가 허용되기 때문인데요. 그 정도 열량은 소화시키면서 다 써버리니 0칼로리나 마찬가지라는 취지입니다. 규정의 빈틈을 활용한 착각하기 딱 좋은 표현이라는 점 정도는 알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설탕을 넣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제로 슈거 소주. 소비자들은 당류가 없으면 열량도 낮을 거라는 생각으로 제로 슈거 소주를 찾는데요. 저는 제로 먹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0칼로리고 당이 없다라고 선전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제로 슈거 소주의 열량은 한 병에 320kcal, 같은 회사의 일반 소주와 10kcal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 판매 중인 제로 슈거 소주 5가지와 일반 소주를 비교한 결과 열량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류 열량은 알코올 도수와 당류가 좌우하는데
애초에 일반 소주도 당류 함량이 낮은 편이라는 설명입니다. 제로 슈거라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당류가 아주 전혀 없는 거, 완전한 제로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열량이나 칼로리에 주는 영향이 극히 미미해서. 한편 설탕 대신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될 거란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바로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무설탕이라고 해서 모두 아스파탐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설탕의 200배 이상 단맛을 내면서 칼로리는 낮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보니 많이 애용돼 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아스파탐이 잠재적 위해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So the working group classified aspartame a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that is group 2B. 반면 아스파탐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 물질의 양은 우리가 평소 먹는 과일이나 채소에 든 양보다 훨씬 적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Having an acceptable daily intake, it means it is acceptable to consume a certain amount of aspartame without having appreciable health effects. 다시 말해 그렇게까지 위해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관건이란 뜻이겠죠. 한국소비자원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제로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했는데요. 제로 음료 한 개의 열량은 2에서 32kcal로 일반 가당 탄산 음료와 비교해 1에서 2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제로 음료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다이어트 및 질병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가급적 감미료 첨가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설탕 없이 단맛을 향유하겠다는 소비자의 욕망. 제로식품들이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지 아직 제대로 효과가 규명된 바 없는 만큼 소비자들도 제로식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